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예, 조금 전 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이 홍익표 의원 그리고 설훈 의원의 이른바 국민들 20대 또 50, 60대 폄하했던 한마디로 국민들을 개, 돼지 취급했던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홍영표 원내대표는 왜 일만 있으면 대신 사과하고 손혜원이 기자회견 듣고 왜 갖다 멀쩡하게 옆에 서 있고 왜 그럽니까? 사과 전담 원내대표가 뭐죠? 하나 짚어드리겠고 두 번째는 왜 이른바 진보를 갖다가 자칭하는 좌파들은 왜 국민들을 개, 돼지 취급하고 자신들은 국민들과 다른 그야말로 무슨 하늘나라에서 백마 타고 온 천사인 양 행동할까요? 그들의 정신세계를 갖다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설훈, 홍익표 이 두 사람은 20대들이 MB 박근혜 정부에서 반공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말 같지 않은 얘기가 교육을 잘못 받아서 예, 우리 위인 정당 잘난 정당을 문재인을 어떻게 인간이라면 어떻게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니라는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죠? 20대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니까. 마침 그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 알릴레오 요즘 진행하고 있는 유시민 작가 있지 않습니까? 네. 유시민 작가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죠. 유시민 그때는 막 이제 노인 비하가 막 쏟아질 때 2004년 이때는 네. 2004년이면은 어느 정부 시절인가요? 2004년 참여정부 시절. 참여정부 시절인데도 노무현 그때 노무현 때 워낙 노무현 저 열린우리당 이쪽 막 386 뭐 떨어진 386에 대한 막 혐오감이 쏟아지니까 그때 정동영 씨가 2004년 총선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죠. 60대 70대 이상은 투표하지 않아도 된다. 네. 집에서 쉬셔야 한다. 네. 자기네들에게 적대적인 연령층 계층이 생기면 그걸 향해서 경멸을 쏟아내는 거예요. 아까 질문하신 유시민도 그 여루당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시절이었는데 중앙대 학생들 상대로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30대 40대에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더라도 네. 20년이 지나면 뇌세포가 변한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인격체가 된다. 내 원칙은 60대가 되면 가능한 한 책임 있는 자리는 맡지 않고 65세부터는 절대 가지 않겠다. 이 양반이 최근에 60살인데 올해 60입니다. 노무현 재단 맡았잖아요. 노무현 재단 이사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 노인 폄하 발언이 쏟아낸 거예요. 조국 잠깐만 여기 이제 유시민 얘기 나오는 김에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열린 우리당 시절에 자기들이 보면 30대 40대 때는 그 당시 50대 60대들이 거추장스럽고 자기들 반대하는 세력이 그렇게 폄하했잖아요. 최근에 유시민 작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근에 20대 남자들은 축구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그래갖고 그 다음에 20대 청년들이 화가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20대들이 지금 보면 좌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20대들이 대학 졸업해도 갈 데도 없어. 대학 졸업해도 앞길이 막막해. 그 분노. 아르바이트 편의점에서 일 조금 하던 것도 잘려. 최저임금 52시간제로 잘려. 그리고 지금 제일 간단하게 표현한 게 있더라고요. 지금의 20대가 네. 자기 아버지 세대보다 가난해지는 첫 번째 세대라는 거예요. 예. 자, 이들의 이런 분노를 갖다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기억나시죠? 김현철 대통령 경제보좌관 뭐라고 그랬어요? 20대 아이들 자꾸 헬조선이라고 그러지 말고 동남아 가라. 동남아 가면 여기가 해피조선, 천국 파라다이스 조선인데 예. 왜 이렇게 그러고 있느냐. 근데 이분은 또 한마디 더 했죠. 50대 60대 또 싸잡아 비판한 거야. 왜 등산이나 다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시는 이 위인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조선 땅에서 50대 60대는 산에 등산이나 가고 악플 달면서 감히 문재인 각하 욕하지 말고 니도 가라 동남아 20대하고 같이 가라. 그래서 문다혜가 갔냐? 그래서 문다혜가 동남아 갔냐? 자, 그러니까 조국 얘기 효녀. 아버님께서 경제보장을 통해서 20대고 5, 60대고 빨리빨리 동남아 가라니까 떨림이가 믿지. 시장 개척단으로 가니까 효녀. 아니 무슨 해피조선이라며. 해피조선은 또 왜 가? 해피조선이라도 그러면 문다혜 씨가 굉장히 처지가 어려우니까 간 것 같네요. 됐어요. 얘기하지 마. 갑자기 지금 우리 김 실장 얘기는 제가 피가 좀 솟구쳐 올라요. 자, 네. 조국 얘기하세요. 조국
서울시장 선거 그때 뭐 현재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조국입니다. 이게 이제 트위터도 이분 또 이 버릇을 못 버려가지고서 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그 바쁜 자리 하면서도 맨날 또 올리잖아요. 네. 근데 그때 누가 자기 트위터에 조국 교수님 네. 서울대 교수님 트위터에 참 서울 노친네들 설득하기 힘드네요. 누구 박원순 찍으라는 잘하는 그래서 아버지랑 어머니 25일부터 20일까지 수안보 온천 보내드리기로 예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국이 거기다 또 딱 조국 교수라는 자가 진짜 효자시네요. 그러니까 정동영 유시민 유를 같이 하는 이게 노인 평화 발언을 쏟아낸 사람들이죠. 여기에서 네. 자 보세요. 이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국민들을 갖다가 한마디로 우매한 민중. 우매한. 그야말로 아니, 이렇게 행복한 나라에 살면서 어떻게 너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니? 이 노예들아. 50대, 60대야. 이 노예들아. 20대야. 이 노예들아. 이들의 그 심리 상태가 뭡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그거보다도 이 홍익표. 이 얘기 이걸 하고도 홍익표도 얘기해야 돼요. 지금 제가 흥분해가지고 갈 길이 많습니까? 갈 길이 많습니다. 이 국민들을 우매한 권력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존재로 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뭐 정동영, 유시민, 조국 웃으면서 뭐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얘기하지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조금더 조국은 뭐 3인당이요 뭐 했죠. 산호맹 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머리 유시민도 마찬가지고 이 마르크스 레닌이 얘기하던 전위 당론이 박혀 있는 거예요. 왜? 민중들은 우매하니까 서구 민주식 뭐 서구식 자유민주 제약권은 안 되고 우리 같이 깨인 사람들 홍익표, 서른, 유시민, 조국 같이 깨인 사람들이 어리석은 민중을 대신해서 결정해주면 되는 것이고 저 어리석은 백성들은 괴벨스 같은 놈들 동원해가지고 살살 설득해서 끌고 가면 되는데 그 중에 뽀득뽀득 말 안 듣는 놈들이 막 불만 내뱉는 이렇게 쳐야 돼요. 쳐야 되는데 이 철권 통치하겠다는 생각. 이 철권 통치 바로 그겁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주권 재민의 그 대원칙은 그들에게는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얘기하는 전위 당론. 자기들 이 엘리트 전위당을 쫓아오지 않는 놈들은 이건 탄압하고 핍박해야 되는. 그래서 얼마 전 생각해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쏟아내었던 표창원이니 홍익표니 이런 사람들이 저주 막말 지금 그 뭐 적간놈이 우리 대통령이냐 얘기하고 비교를 만배 정말 정신이 어지러워지는 얘기들은 아니 박근혜 정말 대통령 그거 비하면 김준규 걔는 정말 양반입니다. 착한 아이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있는 그 여성 미혼 여성을 향해서 누드에다가 그 대통령 얼굴 해놓고서 붙여놓고 그걸 예술이라고 국회의원회가 야 누가 김정숙 그 여인의 얼굴에 그렇게 했으면 너희도 가만히 있겠니? 이런 놈의 새끼들. 아니 그러니까 홍익표 얘기나. 아이 짜증나. 홍익표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그거 듣고 난 이런 자들이 홍익표란 자가 뭐였냐니까 예전에 보면 저 이재정인가 누구 저 통일부 장관 때 그 보좌관했던 친구예요. 현재 뭐 국회의원이지만 2013년에 박근혜 정부 출범하자마자 뭐라 그랬냐니까 만주국의 귀태 둘이 있다. 하나는 박정희고 하나는 기시노브스케인데 그 귀태의 두 후손인 박근혜와 아베가 지금 한일 정상에 있다. 자, 귀태가 뭡니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귀신 같은 존재라 이런 말이죠. 귀태, 귀신 기자의 태태니. 근데 이 기시노브스케는 아베의 이제 외할아버지죠. 외조부고 만주국의 뭐 재무장관 지내고 그 박정희 대통령 거기서 뭐 중위 정도 만주군 중위였어요. 만주군 중위 정도 했는데 그거를 이유로 현직 대통령을 향해 가지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귀신 새끼라고 욕을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민 자기들 안 따르는 국민도 개 돼지 지렁이처럼 여기는 것이고 자기들의 맞서는 정치 세력들은 원자폭탄 같은 모욕과 거짓말과 쌍소리로 죽여버리겠다. 이게 이 사람들 정치인 거예요. 내가 참 이신이 악문에 귀태라는 게 귀신 규자에 우리 저 태 있죠. 태 밑에 뭐야 귀신이 강간하여 만들어진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를 귀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홍성답이라는 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애를 낳는 그게 박정희 아니에요, 그게. 이런 에라이. 그런데 이 자들이 이런 걸 가지고서 지금 또 반격을 하고 뭐 욕을 하고 그리고 지금 뭡니까 5.18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면
형사처벌하겠다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거는 여보세요. 이게요. 아직까지 보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들의 믿는 바와 믿지 않는 바를 떠나서 말하는 것 자체 입을 봉쇄하겠다. 자, 과거 유신 시절에 유신 정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면은 감옥 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버스 안에서 여고생들한테 야, 지금 우리가 보리혼식 그거 비판했다고 유신 체제를 비판했다고 감옥에 끌고 갔습니다. 자, 5.18에 대해서 이제는 어떠한 이야기도 꺼내지 마라. 5.18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닐까? 근데 이 사람들 논리에 하면 박정희는 귀태니까 그런 박정희 한 건 나쁜 짓이지만 자기네들은 정의의 세력, 국민을 위해서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사는 위인 같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정의의 세력이니까 이거를 폄하하고 욕하는 거는 우리 용서 못 해주겠다. 그러면 위인 얘기 나오셨으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백두 위인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김정은이 김일성이 욕해도 골로 가겠네요. 감옥 가겠네요. 이제 2월 27일 미국 정상회담 끝나면은 네. 뭐 백두 위인 김정은 욕하고 비판하는 것은 남북화에 저해되기 때문에 못하도록 막겠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누구 막을 수 있는 사람 없죠. 참고로 6.15 정상회담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그걸 폄하하는 놈들도 쓸어내야지. 자, 문재인 씨 그리고 박원순 씨 두 분 변호사가 공직 맡을 전후에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그때 폐지하겠다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불러도 처벌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령이고 민주주의가 꽃피우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박원순 씨. 근데 왜 입을 틀어막으려고 그래? 문재인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김일성 만세 지금 왜 김일성 만세 부르면 엄밀하게 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지금 만세 부르고 있는데 뭘 그 얘기 하면 뭐예요? 그거 갖다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 뭐 손을 못 대니까 그렇죠. 원래 좀 있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비판하고 6.15 정상 합의 비판하면은 이제 감옥 보내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걱정.